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볼 주제는요. 바로 주식 투자를 위해 법인을 세우는 전략입니다. 이게 정말 세금을 아껴줄까요? 과연 당신에게 유리한 선택인지, 장점과 단점은 뭔지, 또 이게 합법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, 또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는지,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없는지 확실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죠. 합법성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드리고요. 네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다른 사업은 전혀 안 하고 오직 주식 투자만 하려고 법인을 세운다. 이거 괜찮은 건가요? 법적으로요? 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합법입니다. 이게 기타 금융투자업이라고 정식 업종 분류도 있고요. 아, 업종 코드가 있군요. 네. 그리고 아주 큰 규모가 아니면 금융당국의 특별한 허가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. 탈세 목적만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. 사실 예전부터 있던 방식이에요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만 법인을 세우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. 네, 합법이라는 건 알겠습니다.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법인을 세우려고 할까요? 역시 세금, 절세 효과 때문이겠죠? 맞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절세죠. 아시다시피 개인은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거의 50% 가까이 되잖아요. 네, 높죠. 그리고 특히 연 2천만 원 넘는 배당소득 같은 거 있으면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내야 하고요. 직장 가입자라도요. 아, 건보료 부담도 크죠. 그렇죠. 그런데 법인은 일단 법인세율이 일반적으로 9%부터 시작하거든요. 상대적으로 낮죠. 9%요? 차이가 상당하네요? 네. 법인이랑 개인은 아예 다른 존재니까 법인이 번 돈이 바로 개인 소득으로 합쳐지지 않는다는 점,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. 근데요, 2025년에 세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배당 수익이 너무 많으면 법인 세율이 19%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았나요? 네. 그런 우려가 있었죠. 그 배당 수익이 회사 전체 매출의 50%를 넘으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이 돼서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. 이런 규정 때문이었는데요. 네. 근데 이게 최근 해석을 보면요. 주된 사업 자체가 기타 금융 투자업인 경우에는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, 정말요? 그럼 배당이 주 수입이어도 9%가 가능하다는 건가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물론 최종적인 건 과세 당국이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우세합니다. 오,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럼 실제 투자 사례별로 한번 따져보죠. 국내 상장 주식 사고 팔아서 차익 남기는 거. 이걸 목적으로 법인 세우는 건 어떤가요? 이 경우는요. 솔직히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. 효과가 없어요? 네, 왜냐면 개인이 소위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차익은 지금 비과세잖아요. 금투세도 일단 폐지됐고요. 그렇죠.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주식 1% 이상 갖거나 50억 이상 보유 이런 대주주 요건에 해당 안 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 목적 하나만으로는 법인 세울 이유가 전혀 없죠. 알겠습니다. 그럼 국내 주식에서 받는 배당금, 배당 수익은 좀 다르겠네요. 개인은 2천만 원 넘으면 세금도 건보료도 부담되니까요. 여기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. 개인은 2천만 원 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 내야 하고 또 추가로 건보료도 내야 하잖아요. 네. 근데 법인은 그냥 약 9% 법인세만 내면 되고 법인이 받은 배당금 자체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안 붙거든요. 아, 건보료가 없다. 네.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원래 좀 높으시고 배당 수익도 많은 분들께는 이게 꽤 유리할 수 있는 구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제 해외 주식으로 가볼까요? 요즘 많이 하시는 미국 주식 같은 거요. 매매 차익은 어떤가요? 법인으로 하면? 이것도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개인이 해외 주식 팔아서 이익 보면 양도소득세 내야 하잖아요. 세율이 한 20% 정도 되죠. 네, 22%죠. 지방세 포함하면. 네, 그렇죠. 근데 법인으로 투자하면 이게 약 9% 법인세율로 적용되니까요. 건보료 문제는 없지만 이 세율 차이 자체가 꽤 크죠. 20%대 9%니까요. 이것도 차이가 크네요. 네, 그래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좀 클 것 같다 하시면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해외 주식 배당 수익인데요. 사실 이게 법인 활용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라고 봐요. 아, 해외 배당이요? 네, 국내 배당처럼 개인의 높은 종합소득세율 그리고 건보료 부담 이걸 피할 수 있는 거죠. 특히 배당 많이 주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절세 효과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. 들어보니까 장점이 꽤 많아 보이는데 아까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럼 단점,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할 점은 뭔가요? 제일 중요한 원칙인데요.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. 이겁니다. 아,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. 네.
법인이 번 돈은 어디까지나 법인 소유 재산이지 대표 개인 돈이 아니에요. 이걸 개인이 쓰려면 월급, 급여 형태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배당으로 받아야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개인한테 세금이 붙습니다. 급여면 근로소득세, 배당이면 배당소득세 이렇게요. 아, 그럼 법인 단계에서 세금 아낀 게 나중에 돈 뺄 때 다시 세금으로 나가면서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만약에 법인에서 번 돈을 생활비로 써야 해서 바로바로 다 빼서 써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요. 처음에 아낀 세금 효과는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법인 세우고 유지하는 데 들은 비용이 있죠. 세무사 수수료나 공과금 같은 거요. 네, 그런 비용들이 있죠. 네.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. 진짜 절세 효과는 이익금을 당장 안 빼고 법인 안에 그대로 두면서 이걸로 재투자를 하거나 오랫동안 쌓아갈 때 나타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어떤 분들한테는 이 법인 설립 전략, 이걸 별로 추천하지 않으시는 건가요?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해서 번 돈을 바로바로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분들. 네, 현금 흐름이 중요한 분들. 그렇죠. 둘째는 개인의 다른 소득,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고 투자로 버는 돈, 예를 들어 배당 같은 것도 연간 한 2, 3천만 원 정도로 좀 애매하게 발생하는 경우예요. 아,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? 네. 이런 경우에는 세금 아끼는 액수보다 법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번거로움이 더 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게 애매하면 그냥 하지 마셔라. 이 말이 딱 맞습니다. 반드시 본인 상황을 전문가랑 상담해 보셔야 해요. 네,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요. 주식 투자를 위해 법인을 세우는 건 일단 합법적인 방법이고 특히 배당 소득이 많거나 국내든 해외든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클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. 하지만 핵심은 그 이익금을 법인 안에 묶어두고 길게 봐야 효과가 있는 거고 국내 주식 매매 차익만 노리거나 번 돈에 바로바로 써야 한다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. 이런 거네요. 네,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. 이 전략은 단순히 세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 돈과 법인 돈을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고 또 단기적으로 돈을 빼고 싶은 유혹을 참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? 이걸 묻는 거거든요. 아, 관리의 복잡성도 생각해야 하는군요. 그렇죠. 그런 추가적인 복잡성을 내가 감수할 수 있나? 그리고 내 투자 기간이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장기적인 이익이라는 게 나한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? 이런 고민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. 네,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. 이게 좀 복잡한 전략이니까요. 만약 실제로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믿을 만한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